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분위기 읽어주세요. 네, 어제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에 미국 시장은 차익 실험 매물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반도체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입니다. 외국인 양 시장에서 매도가 다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아시다시피 이제 종목 옵션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데요. 그런 부분에 좀 변동성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기관이 코스닥 매도하고 거래선 좀 사주고 있고 개인이 양시장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반도체 IT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어제 충격의 급락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일부 특정 종목 정말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있네요. 사마 알미늄이라든지 이스 스페셜티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급등 종목이 계속 급등하는 모습이고 반도체도 기관의 리포트가 계속 나와주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판주들 하고요. 그 외 후공정 패키징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기타 등등 해서 기관이 최근에 계속 레포트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이 조금 약한 흐름이죠.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하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등이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코스닥 최근에 좀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워낙 급락해서 일단은 좀 초반에 조금 눈치 보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도 살짝 지금 눈치 보는 모습이고요. 소비주들도 지금 눈치 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음식료 섹터주들도 소폭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도 일부 있고요. 반등하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상 소비 관련주들이 막 좋다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좀 최근에 많이 급락했었던 화장품 일부도 조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고르게 강세를 보이고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기계업종과 화학업종 어제 반등했었던 쪽이 약간 좀 눈치 보는 살짝 조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 및 IT 섹터 전반의 강세입니다. IT 내에서도 반도체, OLED, DDR5, 기판 관련된 종목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어제 연준의 금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리 동결하고 앞으로 지표를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점도표는 5.6을 가리키고 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4번의 연준회의에서 2번을 올리기는 어렵다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고요. 지표를 보겠다라고 한 거, 그다음에 앞으로 금리 내릴 일은 올해는 없다. 더 올릴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주긴 줬지만 시장은 믿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오는 지표, 물가지표 보시면 소비자 지표하고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다 안정세 보이고 있고요. 고용도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리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시장은 올리더라도 7월달에 한 번 정도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IT 섹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외에 대형 IT주들 중심으로 더 강세 보입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지금 눈치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DDR5 종류, 그다음에 기판 관련주들, 이런 쪽들하고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 이런 쪽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 또 특히 디스플레이 섹터에서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강합니다. 오늘 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판에서는 심텍의 리포트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오늘 보시면은 PR 첨단 소재 이것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약간 좀 디스플레이 애플 관련주들 주춤했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패키징 쪽, 후공정 패키징 쪽에서 재료라든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저가주지만 윈팩 같은 경우가 수혜주로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기관의 리포트가 계속 나오는 HPSP라든지 TLB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들이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히 넥스틴 같은 경우가 계속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IT 이쪽은 매매하기가 쉽습니다. 기관이 계속 리포트 내놓고 좋다 하는 것만 사면은 그게 가는 추세에서는 시장 수익률을 계속 높여갈 수가 있거든요. 엉뚱한 게 사지 마시고
반도체나 IT 섹터에서는 기관 선호하고 외국인 선호하고 리포트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시장이 흔들릴 때 그 틈새를 노려서 접근하시면은 그 추세를 계속 따라가는 시장에서는 가장 수익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IT 섹터주들 뭐 고민이 있으시다라면은 시장 변동성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 뭐 오늘 따라가서 매수해라 이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향후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일 때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선호했고 리포트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을 선별해 놓고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기사 보고 레포트 읽어보고 기술력 파악하려고 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리포트만 많이 나와도 그리고 또 수급만 봐도 충분히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반도체 나는 어려워 이렇게 손살을 치셨던 분들은 이런 팁을 이용해서 종목을 잘 골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어제는 깜짝 놀랐다가 오늘 좀 약간은 가슴을 쓸어내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2차전지 그래도 반가운 반등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아직은 의구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있으신데 오늘 2차전지 반등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제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10시 반 이후에 조금씩 빠지다가 뭐 오후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뭐 내용인즉슨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애널리스트가 이제 기사를 올렸고 그 부분의 내용이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이제 고션이라는 이제 업체인데 이게 중국 업체냐 글로벌 업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해당 이제 그 업체가 양극재 응급제 공장을 이제 미국에 건설하고자 뭐 이제 뭐 허가를 신청하고 그게 이제 뭐 얘기가 됐고 통과돼서 이제는 좀 공장을 짓기 위한 부지 뭐 이런 거 매입하고 뭐 이것저것 할 것만 좀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다 양극재 용지 우리나라에서 다 먹는 것 같았는데 아니네 중국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심리 상태였다고 보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이미 3월달에 좀 기사가 됐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 모습입니다. 사실 뭐 중국과 지금 약간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될 것 같은 뉘앙스. 영국도 살짝 거기에 끼어서 좀 개선될 것 같은 뉘앙스 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됐을 때 독과점적으로 뭐 국내 업체들이 반도체나 뭐 2차전지 쪽에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살짝 틀어질 수는 있다라는 시장의 심리가 매도로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뭐 울고 싶은데 뭐 뺨 때렸다 뭐 이 정도 수준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강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그 뉴스로 인해서 약간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 업체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뭐 포지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계속 기사도 나오고 있고 레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뭐 하나의 틈이 생겼을 때 그 틈이 더 커질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야 했던 게 나중에 크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의심의 눈초리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어제 고점이 나왔던 종목들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오늘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그 고점을 아직까지 넘는 반등은 아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제 나왔던 고점이 2차전지 섹터 소부장 섹터 내에서는 저항대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종가 수준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2차전지 소부장은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 추세를 계속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지금 보시면 뭐 전고체 쪽들도 그렇고 리튬 쪽들도 그렇고 상당히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지금 개별주 장세입니다. 뭐 어제 좀 약간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종목들이 뭐 5개가 전부 하한가 들어가서 뭐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2차전지 쪽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개별주들 중에서는 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입증된 실적과 업황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은 개별주들이라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긍정적으로는 뭐 대기업 계열사라든지 뭐 대기업에서 계속 하고 있는 쪽에 있는 중소형주라면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은 양극재, 응급재 위주로 대형주들이 변동성이 좀 생겼고 그 안에서 전혀 오르지 못했었던 전액이라든지 동박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까지도 급락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신다라면은 저가권에 있는 제가 봤을 때는 펫배터리 쪽들 하고 그다음에 전액 그다음에
동박 이런 쪽들은 거의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뭐 대장주인 에코프로와 그 외의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좀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던 종목들을 좀 추격 매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시면서 틈새를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2차 전지 쪽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IT 봤고요. 2차 전지 봤고 마지막으로는 약한 쪽 제약바이오 약세 지속입니다. 뭔가 개별적으로 호재가 나오고 강한가 싶다가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때를 지어서 오르지 못하고 또 대형주들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제가 봐도 답답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특히 중소형 코스닥 바이오 업체들은 학회 이후로 계속 답답한 흐름입니다. 그냥 답답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급락이 나왔다라는 게 좀 힘들죠. 하다가 급락을 최근에 좀 많이 맞은 상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컸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주주로의 쏠림 현상 이 부분이 또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7월달에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점도표가 더 올릴 것 같은 뉘앙스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크게 쉽게 올리기 쉽지 않다. 지표가 더 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가거나 뭐 고용이 더 강하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물가는 서서히 계속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라면은 뭐 바이오 제약 쪽들은 심리적인 부분들과 수급적인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금리가 동결 쪽으로 가는 부분 속에서 금리 상승에 여지가 줄어든다라면은 이쪽도 서서히 반등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좀 다른 섹터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섹터가 지금 죽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지금 소비주 너무 안 좋고 중국 관련주 너무 안 좋고 화학주 실적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안 좋고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금리가 내릴 기미가 안 보이네. 뭐 이런 뉘앙스로 더 지금 최근에 많이 약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자체는 좀 바닥권에 있는 상태다. 다만 선별은 분명히 필요하다. 정말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 생각은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요. 그래서 선별 투자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소비주라든지 뭐 이런 쪽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 돈은 계속 투입돼야 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보다는 시장에 선호하는 거, 정말 인기만 따라가면은 좀 되는 시장입니다. 농담처럼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말하고 고객분들한테도 말하지만 가장 핫한 아이돌 스타급의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좋다. 가요 무대급이나 이런 쪽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지금 가장 핫한 것들, 인기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골라서 좀 투자하시는 게 좀 뭐랄까 수익률 면에서는 충분히 좋고요. 또 그다음에 뭐 나중에 또 시장이 돌면 분명히 그쪽들로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도 지금 항상 반등이 시들시들 하잖아요. 자동차도 지금 전장 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칩류들 그죠? 칩류들 이런 쪽들 쪽만 그나마 강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본다라면은 좀 약간 좀 묵직하고 좀 힘들고 소외됐던 종목들은 좀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는 분명히 좀 선별돼서 좋은 기업만 조정 시에 조금 선별 투자하는 전략 그쪽에서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대형주 쪽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소형 바이오 주식들은 임상치가 좀 확실한 기업들 향후에 좀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주식시장에서 역발상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 주식시장에서 종목 고를 때는 이 역발상이 독이 되는 거죠. 남들 다 하는 주식, 거래 쏠리고 또 이 테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종목 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누구라도 보면 그 종목 잘 가네? 그 종목 핫하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 하시라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예세 최근에 계속 나오는 리포트들은 전부 반도체하고 IT 섹터 쪽에서 나오는데요. 그 종목들이 좋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 지금 탐방을 가고 좋은 종목들이 계속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시장이 알아주지 않는데 나 혼자만 그걸 갖고 있다 보면은 지쳐서 나중에 팔게 되고 또 그럼 그때가 또 저점이 나오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뻔하지만 외국인 기관이 선호하고 리포트 계속 나오고 좋다 뉴스에 언급되고 계속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물려야도 나중에 올라와서 손해보지 않는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어제 빠질 때가 반도체 살 때였네 라는 느낌이 오늘도 나오듯이 계속 최근에 기관이 좋다고 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해야지만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애널리스트들도 계속 리포트를 내놓을 것이고 펀드 매니저들도
그 종목들을 계속 매수할 거고 기관이 또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대형주만 사니까 대형주 지수 관련주는 외국인 흐름을 따르시면 되겠지만 실제 종목들의 수익률은 기관 매매에서 나온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주 소외주든 아니다. 그리고 기관이 레포트도 안 내놓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의 시장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